자, 워싱턴의 진짜 핵심 인물이 갑자기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넘긴 말이 뭐냐면 우리의 가장 친한 동맹이 우리를 전쟁으로 밀어 넣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폭탄 선언이죠. 오늘 이 충격적인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조 켄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냐면요. 말 그대로 미국의 모든 대테러 작전을 총괄하는 국가 안보의 정말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거죠.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새로운 전쟁의 책임을 하필이면 가장 가까운 동맹국 탓으로 돌렸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그의 사임은 그냥 나 그만둘래 이게 아니었어요. 워싱턴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폭탄 선언을 한 주인공 조 켄트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부르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만들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켄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가 대테러센터 NCTC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테러 정책의 총책임자였던 거죠. 근데 그가 공개적으로 사임하면서 내건 이유가 뭐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이란과의 전쟁을 내 양심상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사임 서한은 단순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었어요. 이제부터가 그의 진짜 폭탄 선언, 그 핵심 주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의 사임 서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강력한 이스라엘 로비의 압력하에 시작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정말 직설적이죠? 말을 돌리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그 막강한 로비 세력을 딱 지목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전쟁으로 밀어 넣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켄트는 단순히 누가 전쟁을 원했나만 말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한 명분 그 자체를 흔들어버린 거죠.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란이 우리에게 임박한 아주 급박한 위협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국가 최고의 대테러 책임자였던 그가 아니다, 그런 위협 없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큰일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켄트는 심지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 있었다고까지 주장해요. 그가 묘사한 그 각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는 총 3단계짜리 계획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랑 미국의 힘있는 언론인들이 손을 잡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막 만드는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목소리들이 서로 메아리처럼 울리는 반향실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란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칠 것 같은 위협이야. 그리고 지금 치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워싱턴의 지도부를 계속해서 설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모든 게 결국 당시 행정부가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라는 외교 정책을 아예 뿌리부터 뒤집어 엎기에 설계된 거였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켄트는 자기 주장에 뭐랄까 결정적인 한 방을 더하기 위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바로 그 전쟁을 소환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라크 전쟁이죠. 그가 말하려는 건 이거였어요. 지금 이란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각본이 과거에 미국을 그 끔찍했던 이라크 전쟁으로 끌고 들어갔던 방식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둘 다 있지도 않은 임박한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또 외부 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과는 수천 명의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이었잖아요. 이 뼈아픈 공통점을 정확히 짚은 겁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그래서 절박함이 묻어나옵니다. 끔찍한 역사가 바로 눈앞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경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건 똑같은 전술입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임 서한은 이런 날카로운 비판과 경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아주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호소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그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인 이걸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국가안보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던지면서 남긴 질문치고는 정말 무게가 엄청납니다. 결국 조켄트의 사임은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의 가장 깊숙한 것에 있던 내부자가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사임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외교 정책, 보이지 않는 외부의 영향력,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릴 때 우리는 과연 그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요?